고기 옆에는 또 다른 고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위성이에요. 위성이면은 위성이라는 고기 옆에 같이 돈이 가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로봇이고 자율주행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리튬 막 이런 친구도 되는 거예요. 하나 이거 왜 가요? 이거 묶어서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으면 아 이거 하나에서 뭐 어디로 뻗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맨날 하세요. 맨날. 그거를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긴 한데 제가 항상 묶어서 설명드리고 이 밸류체인 단을 자꾸 엮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하나를 잘 보시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잡으면 그 옆에 있는 거를 다 싸그리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배가 불러요. 배가 이렇게 왕 하고 불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 한 번에 잡아 먹으시려면 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물고기에서 이걸 넘어갈 때는 얘가 차익 나오고 요 물고기에서 빠질 때는 이렇게 차익이 나오고 약간 요런 느낌이 있고 또 근데 또 너무 셀 때는 같이 이렇게 호로로로로로 해서 빨아먹으면 고기가 이제 호로로로 해서 한 번에 빨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냥 다 같이 보는 건데 호로로로 가다가 하나가 빠지면서 다른 게 올라온다. 그럼 아 얘 팔고 여기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트 이렇게 아까 제가 HVM 엄청 빡세게 봐드렸잖아요. 왜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준점 다 잡아도 결국에 이렇게 깼을 때는 지옥도로 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142%뛴 은 지금이라도 팔까? 올해 더 오른다는데 지금 보시면 온수당 90이 돌파가 됐고 지금 100달러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버가 가격이 600만원이 넘어갔죠.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사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저번에 팬미팅 왔을 때 엄청 많이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돈 벌었다고 자랑하시던데 은이 진짜 장난 아니고 500g이 300만원입니다. 대부분 거래소에서 거의 600만원에 임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은이 지금 상황에서 쉽게 떨어질까? 저는 은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죠.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 포스코 DX 상한가가 갔을 때가 제일 고민인데 상한가 갔을 때는 다음날 시초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박스가 어떻게 돌파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에 딱 걸렸기 때문에 다음날에 장중에 43,000원대를 돌파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37,000원에서는 끊어줘야 돼요. 37,000원에서는 깨졌을 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는데 43,000원 깨졌다가 떨어지면은 요것도 대응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밑바닥에서 기어서 빨딱 섰기 때문에 되게 세게 갈 확률이 높아요. 되게 세게 갈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일봉, 주봉, 월봉이 전부 다 수렴 이후에 발산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주봉이 지금 조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주봉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43,000원에서 45,000원대를 꼭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거 돌파를 못하면 좀 피곤하고요. 월봉상으로는 꼬리 부분에서 다 돌파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결국엔 그 다음날에 꼬리 라인 돌파하는 게 43,000원, 45,000원이거든요. 월봉도 똑같아요. 월봉상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기는 한데 주봉이 지금 약간은 위치가 말아 올리려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빠르게 그 위에 있었던 이전의 매물대 라인 돌파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은 요거 돌파 시도하는지가 중요하고 시가에 분명 올라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한가가 마감을 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80만 주 정도에서 이제 요 50만 주까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호가 단위당 3,000주, 5,000주 걸려있기 때문에 호가 단위가 좀 튀어야 돼요. 적어도 5만 개, 10만 개, 그러니까 20호가가 20만 개고, 그러면은 곱하기 5, 100호가니까 한 호가당 지금 몇 포예요? 0.25니까, 이게 다 터지면 한 번에 다 매수가 들어간다 치면 20% 정도니까, 적어도 한 10% 전후로는 올라서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포스코 엠텍은, 결국엔 중요한 게 포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가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포스코 홀딩스 차트 모양이 똑같죠? 포스코 홀딩스 되게 중요하고, 요거는 엘버말이랑, 리튬 아메리카스를 같이 봐야 돼요. SQM이랑 요 세 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요 세 개가 만약에 대의장에서 올라가고 리튬주나 히토류가 올라가면 아마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엠텍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상방이 나오면 22,000원 정도가 돌파를 돼야 되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보시면 결국엔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돈 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하단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도 지금 단기 상방으로 보면은 요 단기 갭 메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 얼마예요? 38만원 정도가 1차고 그 다음에 2차로 돌파 라인 보면 한 40만원까지 40만원인데 여기 위까지 매물대 있으니까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은 한 43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방이 되게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눌리지만 않으면 지금 볼거리
윗꼬리가 많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는 같이 보셔야 되니까 그 내용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네이버는 지금 차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슈로 볼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가 고점 돌파를 했었는데 못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저점을 다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끄어야 돼요. 하락 추세선 대충 끄어보고, 그다음 짝꿍댕이 만들고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변곡되고 변곡 만들고 뚫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예요? 직전 라인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캔들로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원래. 그 다음에 그 깨지면 여기서부터 원래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오늘 사실 시가에서 올라와서 뚝 까먹고 떨어지면 요 라인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왜? 지금 요구 수익 높아진 상태에 음봉 터지면 다음에 요구 수익 높기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심지어 악재까지 나와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직전 저점까지 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빠르게 못 올라오면, 지금 이전 저점 라인을 지지해야 되니까 25만 2천원 요런 정도까지 빠르게 못 올라오면은 결과적으로 밑바닥으로 한번 내려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차트상. 그쵸? 왜냐면 상승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직전 라인 돌파 못했으니까 상승 돌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뚫어야 되는 가격은 26만 3천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허들이 높아졌죠? 그럼 26만 3천원까지 빠르게 못 올라오면은 이평선이나 캔들이 돌아서기가 어렵고 추세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갈까? 뭔가 호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에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밑에서 다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내려온다고 무조건 지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지가 안 되면 밑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추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지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려야 되고, 만약에 돌리면은 뭔가 올릴 만한 명확한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힘들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돌릴 거면 세게 양봉이 터지긴 할 건데, 그럴 만한 이슈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이버한테 냉정하게. 그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주봉상으로도 결국에는 얘가 좀 돌파가 되려면, 얘가 좀 시원하게 가려면 결국에는 요 윗라인 돌파를 해야 돼요. 28만 5천원 정도가 강력하게 캔들로 뚫어가지고 이 추세의 연속성을 가져야 이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좀 어렵더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 좀 걸려요. 근데 차트가 이거 아예 버려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단기 이평이 중장치 이평선을 좀 잡아오고 있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가 아직 안 꺾였어요. 월봉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안 깨지고 다시 말아서 올라가서 뚫어주기만 하면 상승 추세 유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 아예 박살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박살내려면 적어도 이번에 월봉상 저점 깨고 직전 월봉의 저점을 깨면서 직전 저점까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봉 캔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오래 걸릴 거고, 왜냐면 월봉이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엄청 오래 걸릴 거고, 만약에 다음 캔들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뭐 한두 달 내로 한 번 정도 또 기대를 해볼 만하니까 시계열을 좀 길게 잡고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온전선 보겠습니다. 가온전선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고점 갱신한 이후에 저점 다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 보면 돼요.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전 고점 돌파 라인이 안 깨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타점이 위에서 사셨다 그러면은 88,500원부터 91,100원까지는 여기가 이탈이 됐을 경우에 비중 조절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가격이 일단 82,000에서 84,000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깨지면 좀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하방 라인은 당연히 요 밑라인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요거는 이제 안 깨지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안 깨진 상태에서 다시 뚫고 올라가면은 신고가 나올 거고, 그럼 그 경우에는 뭘 잡아 먹어야 돼요? 이 윗꼬리 꼬리를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만 올라가면 지금 꼬리 생기고 박살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주는 거래량 동반의 어떤 양봉이 터졌을 때가 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 추세나 이런 걸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구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88,000원 정도가 깨지지만 않으면 이거는 그냥 홀딩 들고 가시면 돼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첫 번째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자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에다가 돌렸는데 변곡이 여기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차트에서는 첫 번째 상승을 버립니다. 원래 변곡 나와서 두 번째 뚫었을 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타점 자리 아닙니다. 이거 재수없으면은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기다려라. 기다림이 되게 중요한 종목이다. 이평선 돌려면 시간 걸려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페이크 잘못 맞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이나 캔들로 지금 이 차트를 보시고 운용
운영 기간이 며칠 정도 필요하겠다가 보이시면 하세요. 근데 그거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우리 심화반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줄 모르시면 이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 그 완전 털립니다. 그릴 줄 아는 분들이나 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거 심화에서 배우니까. 배우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실 거예요. 평당이 449,000원이니까 한번 의사결정 해보세요. 평당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는 타점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398,000원 40만원에서 타점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 또 같은 얘기죠. 40만원이 깨지면 비중 조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뭔가 할 건지 말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